방장님은 의외로 보수적이시네요. 저는 솔직히 두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단어 자체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좀 발음적인 뉘앙스도 그렇고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어감도 그렇고 뭔가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고, 보수 진보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 만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한번 좀 그런 단어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노래 리액션 하면서 아마 어떤 제 얘기 잠깐 드렸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연애 관련된 이야기 했을 때도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라는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굳이 몇 가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선 첫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거를 조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보았었을 때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거든요. 소중한 존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때도 그렇고,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지. 가끔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내가 특별한 자리 나갈 때는 뭐 화장하기도 하고 좀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눈이 이 모양인 거고,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외형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자존감이 좀 낮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눈치 같은 거 보게 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저도 초중 뭐 이럴 때만 해도 괜히 이거 머리카락 뭐 좀만 더 길고 짧고, 괜히 막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왜 그런 때가 있었잖아. 겉모습을 아무리 어떤 식으로 바꿔봤자 결국에는 그냥 그 사람의 그 본성과 성격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됨됨이라든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중시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거에 이어서 제가 자존감이 잘 안 떨어지고 잘 유지되거나 높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작은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삶적으로 하루 어떤 모습으로도 그렇고, 어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다가오는 내일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내가 막 실수하거나 뭔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울적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이랬을 때는, 그럴 때는 솔직히 좀 갖기 힘들었었죠. 이런 마인드를 워낙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딱 지킬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현재 괜찮고 좋은 상황일 때 평상시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 거야. 아 어제보다 오늘은 참 잘 잤다,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그래도 우산이 한 3개나 있었네? 나 운동화 뭐 신을지 고민 막 하고 했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번에 일해서 일당 받고 그 돈으로 운동화 한 2켤레 미리 사놓은 게 있었네? 자고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는데, 아 우리 집에 그래도 냉장고가 있어서 시원한 물을 한 잔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구나, 그냥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놓고 보잖아요. 하루에 감사할 게 진짜 수백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부모님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두 분의 그 살아오신 삶을 보고 제가 또 느끼면서, 아 저거는 내가 닮아야지, 아 저건 내가 닮지 말아야지, 제 스스로한테 자꾸 적용시키고 정립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런 마인드 갖고 예를 들어 뭐 친구들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거나 했을 때도, 남들은 당연히 그 행위나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한테 뭐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할 생각조차 안 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좀 놀래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온 놈이냐 이러면서 딴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저를 좀 되게 좀 신기한 듯한 막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뭐 내가 좀 유별난가 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을 하죠. 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구별되는 내 모습, 이게 하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색다른 면을 갖고 있는 거구나. 친구들 사이일지라도 아 내가 같은 세대에 저 친구들과는 내가 또 다른 관점, 다른 색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이 좀 특별하다고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철학 교수님 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 느낌. 아이고 무슨 철학입니까, 그냥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엄청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걸 몰랐어요. 이 밀당이라는 표현 자체를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서로 좀 그 마음을, 교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때는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자분 입장에서는 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가끔씩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까? 해가지고 가끔씩 툭 밀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냥 못 모를 때 저는 그 단어 자체도 막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 아니냐, 좋은 거 같고 싫은 거 같고 이런 애매한, 오히려 그런 표현이 싫으니까 나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저는 이런 쪽이었었단 말이에요. 너무 좀 서툴렀었고, 그러니까 투박했던 거지. 상대방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저 오빠 괜찮은 사람이야, 저 오빠 좋은 사람이야, 매력적인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충분히 보이게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건데, 상대방한테 그런 배려를 안 줬었던 거지.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너무 저 사람에 대해서 불같이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강하니까 어떻게든 나는 좀 요때 고백을 할까? 요럴 때 고백을 할까? 언제 고백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타이밍만 항상 계산을 하고 있었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의 존재감에 대해서 느끼게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들이댔던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의미로 좀 강요받는 듯한 느낌? 그게 당연히 이제 부담감이라는 걸로 딱 다가오게 되고, 너무 좀 금사빠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때 아니면은 딴 사람이 체할 것 같아 막 이런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갖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막 그런 불안감이 생각날 정도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생각을 했고 엄청나게 좋아했다라는 게 의미가 됐었으니까. 방장님은 그렇게 만약에 금방 좋아하게 되면은 오래 가시나요? 저는 만약에 좋아하는 대상,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고 하잖아요. 일단 그 사람만 봅니다.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뭐 8개월이 갈 수도 있고,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저한테 마음에 예를 들어 들어오면은 그 주변 다른 이성들은 정말 돌보듯이 좀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만 보려고 하니까는 나도 모르게 시야가 이제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딱 집중이 되는 거지. 포커스가 몰입이 되고 집중되고 하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만 진중하게 잘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좀 장점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그 한 사람한테만 몰입을 해서 다른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눈이 좀 줄어드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더라도, 한 사람을 보고 마음을 갖는다 쳐도 결국에는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야. 지혜롭게 좀 사람을 보고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주변 사람들, 그 사람과 뭐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내가 사실 전부터 이 사람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네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거 같냐,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고, 혹시 뭐 이성에 대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더냐, 이런 걸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도 정보 같은 거 들어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좋아하고 있었지만은 걔 요즘에 누구누구랑 뭐 만나고 있던데, 아니면 뭐 연애 중이던데, 걔 요즘에 뭐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듣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한 템포 죽이고 또 한번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전달해야지, 막 이것만 너무 강했던 거야 나는.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경험에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실패해보고 나아지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은 냉정하게는 지금의 제 나이라든가 상황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20대 그때처럼 뭔가 낭만만을 갖고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을 주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고 쳐도 그 상대방이 또 여성분 입장에서 나이 차이가 나도 결국에는 나랑 어떤 비슷한 또래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또 남자보다는 또 특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나이나, 이거는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겠지만은,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과는 다른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하는 세대다 보니까 지금 제 시기 같은 거는 일전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던 그런 경험담 플러스 현실이라는 그런 무게가 확 더해지고 하니까 이건 또 완전히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야. 문제 자체가 성격이 다른 문제로 돼버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닐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결혼 시기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자녀를 굳이 그렇게 일찍 낳으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지려고 하는 또 이런 경향이 있고 하니까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이로 치면 솔직히 저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누굴 만난다 그래도 너무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을 두고 만나고 싶진 않아. 순수하게 사랑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서 시작해서 연애하는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실에 맞춰서 준 선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결혼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전제 조건을 달고 만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런 부담을 갖고 막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 나는 이거는 100% 나는 안 된다고 봐.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거거든, 분명히. 설사 지금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시기, 당연히 결혼이나 이런 거를 앞두고 생각을 한다 쳐도 이 사람하고 반년, 또 1년, 2년 정말 한 계절, 4계절을 좀 겪어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연애라는 걸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면도 좀 알아가는 면도 있고, 그건 또 역시나 케바케긴 하겠지만은 정말 그 두 사람 서로 간의 어떤 확신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저는 결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는 평생 살아가도 되겠다, 살 수 있겠다라는, 가끔 또 결혼한 친구들도 얘기 물어보고 하면은 자기들도 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이 사람이다 라고 싶은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이거 역시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 제 나이라든가 지금 어떤 제 현실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연애라는 그 만남 자체에서부터 뭔가 부담을 느껴진다, 이러면은 저는 아예 시작도 못할 것 같고요. 진짜 뭐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좋은 감정 갖고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되게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만남을 좀 해보고 싶은 거지, 주변에서 막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 누구 만난다 그러면 뭐 또 당장이나 그 사람 나이 몇이래, 무슨 일 하는 사람이래, 야 너도 네 주변에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너도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그거 갖고 뭐 뻔한 그 이야기, 현실적인 얘기 막 물밀듯이 들어올 건데, 만약에 그런 연애 저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몰래 비밀 연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제 식대로 설득을 하겠죠, 어른들을. 좋은 만남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지요, 궁금해 하시니까. 뭐 아무튼 저도 사랑을 하고 싶고요, 저도 연애를 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 저도 당연한 거고요. 대신에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선과 그런 좁은 시야나 진짜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과 행동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실수는 좀 하지 않았으면, 그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의 제 스스로를 계속 그냥 다독이고 돌아보고 깎고 쳐내고 다듬고 또 부실 건 부시고 좀 이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처한 어떤 여러가지 현실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마보이라서 헤어졌습니다. 잘 헤어지셨네요. 너무 지나친 마마보이였나 보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행복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10대 20대가 요럴 때는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정말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나는 괜찮은 놈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을 했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야.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상대방한테 이제 들이댔었던 것 뿐이었지, 지금 저도 물론 당연히 미완성이긴 하지만은 이제 뭔가 좀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좋아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요즘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제이님의 연애가 시급합니다. 저 안 급해요.
저 안 급하거든요. 저 더 이상 20대의 미라클 제이가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지금 제 자신을 사랑하기도 바쁘거든요. 일단 저 제 자신을 좀 더 좀 많이 사랑해 주고 있으니까 알아가고 있고 좀 그렇게 갖고 가는 중이니까 저 아직 기껏해야 지금 머리 탈색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좀 옷도 좀 간지나는 거 사 입고 이제 여름인데 좀 여름철에 멋지게 입고 돌아다닐 만한 그런 옷도 조금 사야 되고 방송에서조차도 제 매력을 더 뽐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까는 저 안 급해요. 급해지면 내가 지는 거라니까?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급해지면 안 돼. 내가 조급해지면은 조급해지는 만큼 멀어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조급한 만큼 상대방은 더 멀어질 거다. 이제 이 마인드로 좀 다가갈 거기 때문에 너무 느긋하면은 시간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 느긋해진다라는 게 아니고 여유를 갖고 좀 침착함을 좀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내가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그게 상대방한테도 느껴진단 말이에요.